이번 시간에는 if문과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지금보다 좀 더 재미있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관계 연산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얘와 얘의 A와 B의 관계가 어떠냐,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관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기호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수학 시간에 많이 봤죠, 얘네들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죠, 우리 친구들은. 자, 얘도 그렇고. 자, 요거는 이제 컴퓨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요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공부를 하고 반드시 전부 외워야 돼요. 자, A. 자, A와 B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 알죠? B가 더 크다는 뜻이죠. 자, B가 더 큽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A와 B의 관계를 연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건을 줘서 B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사용할 거예요. 자, 이건 B가 더 크다. 자, 얘는 당연히 A가 더 크다. 이렇게 되죠. 이 기호 알죠? 자, 이제 요거 이제 중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아마.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되죠.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밑에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치는 거야. 하나씩. 자, 요거와 요거 이렇게 결합이에요. 결합.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A하고 B의 관계인데, 자, A는 B보다 작아요. A는 B보다 작고, 요 는은 같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A, B는 같을 수도 있고, A가 B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A하고 B의 관계인데, 자, A는 B보다 커요. 자, A는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A는 B와 같거나 B보다 크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에요. 자, A하고 B. 얘는 A하고 B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우리 일반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면 같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코딩하면서 배웠듯이 이렇게 등호를 하나 썼을 때, 는을 하나 썼을 때는 이쪽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C 언어에서는. 코딩에서는 요 뒤에 있는 것을 앞에로 넣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의미로 요 하나를 사용할 수 없어요. C 언어에서. 이거 하나를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두 개를 사용했어요. 두 개. 자, 이렇게 두 개를 하면 A와 B가 같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요거의 반대예요. 반대. 얘 둘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와 B는 같지 않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럴 땐 느낌표와 는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등호를. 자, 요 기호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전부 외워야 되고. 자, 이게 관계 연산자들이에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관계를 이러냐 하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거라서 관계 연산자라고 불러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선생님이 예시 코드를 해놨어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자, 정수형 변수를 만드는데 여기 쉼표를 이용하면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트를 한 번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처음 변수를 만들 때, 메모리 공간을 만들 때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초기화라 그래요. 초기화. 자, 변수를 만들면 그 안에는 이렇게 메모리 안에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 안에 이렇게 선언이 되는 순간, 자, 여기하고 여기에 공간이 두 개 생기죠. 자, 얘는 C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D 공간. 자, 이렇게 공간이 두 개 생겼는데 여기다 값을 넣는데 여기는 3을 넣고 여기는 4를 넣겠죠? 자, 변수를 만들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실제로는 이 메모리 값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변수를 만들면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넣어 놓으면 아, 이 안에는 이 값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는 어떤 값이 있을지 몰라요.
궁금하면 이렇게 변수를 만들 때 초기화를 하지 않고 한번 C하고 D를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던 알지 못하는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지금 설명하는 건 그것이 아니니까, 자,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자, C를 만들고 D를 만들고 거기다 3을 넣고 4를 넣어서 지금 요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f, 자,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영어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만약 뭐뭐라면인데 코딩에서는 영어만큼 어렵진 않아요. 자, 만약 뭐뭐라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C가 D보다 작다면 이런 뜻이에요. C가 D보다 작다면, 자, C가 D보다 작다면 여기를 실행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지금 보니까 C는 3이죠. D는 4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맞죠. 자, 맞을 때는 true라 그래요. true. 자, 이게 뭐 참이다, 맞다, 진실되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을 때 우리는 true라고 불러요. true. 자, 얘가 true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걸 블럭이라고 하는데 대괄호 사이, 요 대괄호 사이가 실행돼요. 그래서 얘는 맞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실행될 거예요. 자, 이게 실행돼서 4가 출력되겠죠. 4가. D를 출력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만약 이게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true가 아니야. 자, true가 아닐 때는 우리는 false라고 불러요. 거짓말 뭐 이런 뜻이에요. 맞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false라고 부르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지 않아요. 얘를 실행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얘를 그냥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이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코드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if문은 여기 나온 조건이 맞으면 여기를 실행하고 여기 나온 조건이 맞지 않다면 여기를 요 블럭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한다. 이게 if문이에요. 이거 조건문이라고 부르거든요.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걸 결정해주는 명령문이라서 코딩을 하다 보면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명령어랍니다. if는. 자, 이제 if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래를 보면. 자, 이 아래를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런 거. 자, 이건 뭐 그 밖에 그 외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자, 그럼 요걸 이제 선생님이 해보면 만약 앞에서 했죠. 요 조건이 맞다면 요걸 실행하고 그 외에는 맞지 않은 경우, 자, 이게 맞는 경우 요거 실행하고 맞지 않는 경우,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그 외에는 요걸 실행해.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C는 D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만약 C가 D보다 크다면, 그때 컸나요? 자, C는 3이고 D는 4예요. 자, 얘는 뭐예요? C는 D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true가 아니라 false야, false. 자, false예요. 거짓이구나, 거짓말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else가 있네. 아, 이게 거짓말이면 무조건 얘를 실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출력은 3이 나오겠죠. C는 3이 들어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개를 지금 설명했어요. 자,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else 없이. 그런 경우에는 얘가 맞으면 이걸 실행하고 얘가 틀리면 그냥 건너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맞으면 얘를 실행하고 얘가 틀리면 else로 가서 else에 있는 걸 실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이 코딩을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 내용을 그대로 코딩하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먼저 프로젝트를 준비해 놨어요. 자, 그럼 코딩을 해볼게요. 자, int, 자, C3, 자, D는 4로 이렇게 처음부터 메모리 값에다가 값을 넣고 시작할게요. 자, 3하고 4, C하고 D를 비교할 거예요. 자, if, 자, C가 D보다 작으면, 자,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라 그랬죠. 자, C가 D보다 적으면, 자, 조건 어때요? C가 D보다 작죠? 얘 true예요. true. 자, 얘는 true예요. 자, 맞으니까 요 블럭. 자, 여기 파란색 있죠? 요 블럭 사이를 실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 Cout 해서 D를 출력할게요. 큰 값을 출력해 볼게요. AND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9. 자, 여기 4가 나왔죠. 자, C는 3, D는 4예요. 자, 이 조건이 맞았죠? 맞았더니 여기로 들어가서, 이 블럭으로 들어가서 얘를 실행했어요. 자, 이걸 블럭이라고 해요. 또 한국어로는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블럭이라고 할게요. 자, 요 블럭. 자, 요 블럭 이렇게 4.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조건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은 이 조건을 바꾸면, 자, 이렇게 바꾸면 C는 3이고 D는 4니까 이걸 실행하지 않겠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바꾸면 얘는 false가 돼요. 거짓말이 되죠. 거짓말. 왜? C가 더 작으니까. 거짓말이 되니까 얘는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F9. 자, 어떤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았죠, 이게?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았어.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조건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번에는 if, else 문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if C, 이건 원래대로 바꿔놓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는 true였죠. true. 자, C하고 D인데, 자, 이렇게. 자, C는 D보다 크다면, if니까, 만약 뭐뭐라면, 만약 C가 D보다 크다면, 요 블록을 실행할 거고, 자, 그렇지 않으면 통과했었잖아요. 근데 통과하지 않고, 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실행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else는. 얘 조건이 맞으면 여기, 이 조건이 틀리면 무조건 else 부분을 실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건에는,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얘는 D를 한번 출력해볼게요, 얘도.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이 조건이 틀리다면 얘를 출력할 거잖아요. 자, 얘는 한번 C를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조건이 맞으면 D를 출력할 것이고, 이 조건이 틀리면 C를 출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조건이 맞았을 때는 얘를 실행하지만 이 조건이 맞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는 이 else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일단 틀렸죠. 얘는 틀렸기 때문에 false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얘는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실행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조건이 맞으니까 D값 4가 출력될 거고, 여기서 여기 틀렸으니까 여기 실행하지 않고 이쪽 아래가 실행될 거니까 else 부분이 3을 출력하겠죠. 그래서 4와 3이 출력되면 여러분들 코딩이 제대로 된 겁니다. 띄어쓰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집어넣을게요. 자, cout.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답니다. AND-L만 써도 돼요. cout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은 맞으니까 4를 출력하고 한 줄 띄고 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줄이 바뀌는 거예요. 한 줄을 띈다기보단 출력하고 나서 줄 바꾸기를 안 했기 때문에 출력하고 나서 그 위치에서 그냥 한 줄만 바뀌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얘는 거짓말이니까 자, 여기가 출력될 거예요. 4와 3이 출력될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F고, 자, 여기 결과를 보면, 자, 여기는 C는 D보다 작으니까 D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true. 그러니까 이 블럭이 실행돼서 4가 출력됐고, 그 다음 여기에 커서가 여기 깜빡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끝났을 때. 그 다음에 cout AND-L 하면 여기서 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거짓말이니까, 맞지 않으니까 여기는 실행되지 않고, else가 실행돼서 C 값이 출력될 거예요. C 값은 3이었죠? 이렇게 3. 자,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뭔가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복잡하진 않아요. 쉬워요. 맞을 때는 여기가 실행되고 맞지 않으면 여기 실행되고, 얘는 맞을 때는 여기가 실행되고 맞지 않으면 그냥 통과하고, 자,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저기 보면 블럭이 있어요, 블럭.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건 코딩할 때 어디를 실행해야 할지 이렇게 묶어주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if문이 실행되고 얘를 묶어줌으로써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맞으면. 자, 틀리면 else 다음에 또 블럭이 있죠? 자, 여기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메인 함수는 선생님이 맨 첫 시간에 설명했죠?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는 어디를 실행해 주느냐? 요 블럭. 지금 보이죠? 파란색으로 여기 위와 아래가 표시됐죠? 메인 함수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또 블럭이에요. 메인 함수 블럭이거든요. 자, 여기를 실행해 주고. 그 다음에 if문의 블럭은 얘가 맞다면 여기만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블럭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이 막 엉켜버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선생님이 이렇게 블럭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뒤는 없어도 되는 게 있어서 컴파일러는 오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어디서 끝나요? 메인 함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것처럼 돼서 얘만 실행되고 프로그램은 끝나요. 근데 얘네들 때문에 오류가 나서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블럭의 위치를 잘 보고 잘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자, 선생님은 깔끔하게 이 메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과 끝이죠. 그 다음에 if문의 블럭은 여기까지. 이렇게. 요 if문의 블럭은 여기까지. 요게 맞지 않았을 때는 블럭은 여기까지.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까요? 이제는 실습입니다. 정수형 변수. 자, 여기 조건에 나온 대로 해주세요. 정수형 변수 2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값을 입력받아요. Cin으로 입력받아야 되겠죠? 자, 정수형이니까 int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하고 44가 입력되면 출력은 큰 값은 44입니다. 이렇게 큰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if문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실습해 볼게요. 정수형 변수를 2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자, int로 a, b 이렇게 2개 만들게요. 자, 여기선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자, 초기화하지 않은 이유는 Cin으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Cin, 자, 2개를 받아요. A, B.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Cin을 한 번만 써도 되니까.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한 첫 번째 값은 A로 들어가고 키보드로 입력한 두 번째 값은 B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구분은 입력할 때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A하고 B의 값을 키보드로 입력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A하고 B의 어떤 값이 들어왔던 우리는 큰 값만 출력할 거예요. 큰 값만. 자, 조건이죠. if. 큰 값만 출력해요. 자, A하고 요거는 B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큰 값을 출력할 건데 A하고 B를 비교했더니 A가 크죠. 그럼 A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cout A. 이렇게 하면 A 값을 출력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조건이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B가 크는 경우가 있어요. B가. 자, B가 큰 경우에는 자, else로 할게요. 선생님은. 자, A가 크다면 A를 출력하고 A가 크지 않다 하면 B가 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B를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큰 값만 출력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형식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큰 값은 자, 형식을 맞춰서 큰 값은 A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밑에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복사. 여러분들은 복사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A가 클 때는 얘를 실행하니까 A 값을 하면 큰 값이 되고 이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B가 크다는 거잖아요. B가. 그러니까 여기는 A가 아니라 B여야 되죠. B. 그래서 cout 큰 값은 B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A하고 B 중에 큰 값만 출력이 될 거예요. 단 이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는 처리하지 않았어요. 같은 경우도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A하고 B는 무조건 숫자가 다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A가 큰 경우에 요게 실행되고 요게 맞지 않으면 B가 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실행돼서 항상 큰 값이 출력될 거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F9. 자,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C인에 A하고 B를 같이 입력받았잖아요.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A의 값이 22 하면 A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띄고 44 이렇게 입력하면 22는 요 22는 A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을 띄었잖아요. 한 칸 띄면 아 이제 숫자가 끝났구나 하고 알아요. C인이.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요 숫자는 B로 들어가요. 요 한 칸 띈 것만으로 얘는 첫 번째 변수로 얘는 두 번째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답니다. 자, 22하고 한 칸 띄는 게 아니라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 첫 번째 22는 지금 여기 A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여기다 44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44는 여기로 들어가요. 자, 띄어쓰기를 하거나 또는 엔터를 눌러서 줄 바꿔서 입력을 하면 C인이 알아서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변수로,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변수로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제 엔터를 누르면 큰 값이 나와야 돼요. 큰 값은 44죠. 자, 이 if문에 의해서 44는 큰 값은 44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혹시 뒤에 나온 게 큰 값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앞에 큰 값을 써볼게요. 그래도 큰 값이 출력되는지. 자, 다시 실행. F9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앞에 큰 값을 써볼게요. 444. 그 다음에 뒤에는 작은 값 111. 그러면 444가 출력될 거예요. 엔터. 큰 값은 444입니다. 자, 잘 되는 것을 확인했죠? 실습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실수형 변수를 이용해요. 실수형 변수 두 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값을 입력받아요. 자, 실수형 변수는 더블로 할게요. double. 그 다음에 얘는 cin.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입력받으면 비교를 해서 자, if문으로 비교해야 되겠죠. if문으로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을 출력하는 거네요. 작은 값. 작은 값은 뭐뭐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방금 한 것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1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얘는 작은 값을 출력하고 실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함께 코딩해 봅시다. 두 번째 코딩 갑니다. 더블형으로 할게요. 실수형 변수 두 개 만들어니까 더블 A, B. 자, 그 다음에 C인으로 입력받아요. 자, 첫 번째 입력받은 건 A에 넣고 두 번째 입력받은 건 B에다 넣겠어요. 자, 그 다음에 if문으로 비교해야죠. 작은 값을 찾아서 작은 값만 출력할 거예요. 둘 중에. 그러면 어떻게 쓰든 일단 이렇게 써요. 자, 쓰고 나면 물론 여기서도 A와 B가 같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같은 걸 넣고선 선생님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건 나중에 고려해서 해볼 수 있어요. 자, A하고 B가 있는데 자, 작은 값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를 실행하죠. 근데 이 조건을 보니까 어때요? A가 B보다 크면, 그러니까 B가 A보다 작으면, 자, B가 작으면 얘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Cout 한 다음에 출력을 뭘 해야 되겠어요? 작은 값이 여기서는 B죠. 요게 맞을 때 요게 실행되니까 자, B를 출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양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또 작은 값은 B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A가 작은 거죠. A가 작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else, else, cout. 자, 여러분들은 복사하지 마세요. 자, 작은 값은 A겠죠. 왜냐면 요 조건이 맞으면 여기를 실행할 거고 요 조건이 틀리면 여기를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A가 작다면 이 조건은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를 출력하면 항상 작은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해보겠습니다. F고, 짜자잔. 자, 그럼 입력을 해볼게요. 자, 0.2, 그 다음에 0.21. 자, 여기서 0.2와 0.21 중에 어느 것이 작은지 모를 수도 있죠. 아직 안 배웠으면. 자, 하지만 배운 친구들 알 거예요. 0.2가 작은 거예요. 얘는 0.21이기 때문에 0.01만큼 더 많기 때문에 얘가 커요. 0.2가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게 나오는지 한번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엔터. 작은 값은 0.2입니다. 자, 잘 나오죠? 자, 그러면 혹시 앞에 있는 것만 출력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번에 앞에를 큰 값, 뒤에를 작은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게 출력돼야 돼요. 자, F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란. 자, 합니다. 앞에가, 아까는 앞에가 작은 값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앞에가 큰 값을 해볼게요. 자, 0.9. 그다음 뒤에 값은 0.1. 자, 확실히 작죠? 0.1은 작아요. 0.9보다. 자, 그러면 답은 0.1이라고 표시돼야 됩니다. 엔터. 값은 0.1입니다. 자, 잘 작동하죠? 자, 이렇게 하면 코딩을 잘한 거예요. 다음 실습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문자열 변수를 2개 만들어요. 자, 문자열은 스트링으로 만들죠. 스트링. string. 아이고. G. 이렇게 스트링 변수 2개 만들고 값을 입력받아요. sin.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가 큰 것.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가면 알파벳 순서가 크다는 건 이쪽이 큰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게 크고 이쪽이 작은 거예요. 알파벳이 앞에 있는 게 작은 거, 알파벳 순서에서 뒤에 있는 게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갈 때 이 뒤쪽에 있는 것을 알파벳이 뒤쪽에 있는 녀석을 출력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입력을 한번 볼게요. spider라고 그랬죠, spider. 자, bird겠죠, bird.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C 언어는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요. 여기만 비교하면 거의 끝나요. 자, S가 알파벳의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B가 알파벳의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자, A, B니까요, 두 번째 있네요. 당연히 S는 이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파이더가 출력돼요. 이 첫 번째 것만 비교하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더가 출력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KIM하고 IM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얘끼리 비교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K하고 I가 비교되는데, 자, 어느 게 앞에 있을까요? 자, A, B, C, D, E, F, G, H, I죠, I. K 나오기 전에 I가 먼저 나왔죠? 당연히 K가 이 뒤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큰 것을 출력하니까 KIM이 출력돼요. KIM.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알파벳을 비교시키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비교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어떨까요? 자, bird 볼까요? B-I-R-D예요. 자, 근데 얘랑 뭘 비교하느냐? 얘랑 비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B-I-R, A, B, C, D, E. 자, B-I-R-E. 이런 낱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어떤 컴퓨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요 B하고 요 B를 먼저 비교해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뒤에 걸 다시 비교해요. 아, 이것도 같잖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그럼 다시 R을 비교해. R. 자, 얘를 비교하는데 얘도 같으니까 얘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얘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이 마지막으로 가요. 자, 여기로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 D하고 E 중에 어느 게 앞에 있어요? 보니까 D가 앞에 있죠. E가 뒤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벳 순서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BIRE가 출력이 돼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얘가 출력이 돼야 돼요. 얘가 출력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열은 어떻게 비교하는지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자, 이해가 좀 되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BIRD하고 BIRE를 했는데, 만약 이 2가 없어. 자, 요거랑 비교한다면, BIR하고 비교를 한다면 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랑.
자, 이럴 경우에는 앞에 세 개는 똑같으니까 비교를 하다가 여기는 없잖아요. 자, 없으면 있는 애보다 앞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없는 것들은 이쪽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당연히 있는 애가 알파벳상으로는 더 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자, 얘랑 BIR가 BIRD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BIRD가 출력이 돼요. 왜? 여기는 없기 때문에 알파벳의 앞에 있는 것처럼 처리돼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따가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코딩해 봅시다. 세 번째, 문자열을 이용해서 알파벳 순서가 큰 것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자, 문자열이니까 먼저 스트링. 자, 스트링 A, B 두 개니까 A, B로 하고 Cin으로 입력받을게요. 자, 첫 번째 입력받은 건 A에 넣고 두 번째 입력받은 건 B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자, if A하고 B를 비교를 해요.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알파벳 순서에서 큰 알파벳을 비교했을 때 큰 알파벳이 B의 것이라면 이 조건은 맞는 거예요. 자, A하고 B를 비교했는데 B가 크다면 이 뜻이 되나?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에서 뒤쪽에 있어야 돼요. A보다 뒤쪽에 있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얘가 true가 돼요. true. 자, 그래서 얘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 값을 출력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B를 출력해야죠. B가 출력이 돼야 B가 알파벳 순서에서 뒤쪽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A가 알파벳 순서에서 앞쪽에 있는 알파벳이 있는 거겠죠. 아까 선생님이 비교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출력을 A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A를 출력하면 당연히 이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알파벳 순서 중에서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면 맞고 이 조건이 맞을 때는 B가 알파벳 순서에서 앞에 있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B가 출력이 되겠죠. 우리가 입력받은 알파벳에서 알파벳 순서가 큰 쪽이 출력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맞다면 순서가 크니까 얘가 출력되는 거고 이 조건이 틀리다면 얘가 순서가 큰 쪽이니까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F9 따라란. 자, 일단 예시로 일단 스파이더하고 bird를 해볼게요. 스파이더하고 bird.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스파이더는 A로 들어갈 것이고 bird는 B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여기서 비교를 해요. 자, 알파벳을 보니까 S가 더 크잖아요. 선생님이 비교할 때는 첫 번째 건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건 두 번째 것으로 비교하지만 첫 번째에서 이미 결정이 돼버리면 D는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얘는 D는 비교하지 않아요. S하고 B만 일단 비교하거든요. 근데 S가 더 뒤쪽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왜냐면 스파이더가 A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이니까 일로 와서 A를 출력하겠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에서 앞쪽에 있는 애가 출력되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스파이더가 나왔죠. 자, S가 B보다 앞에 있는 알파벳이라서 이 조건이 틀리게 됐고 그래서 얘는 실행되지 않고 얘가 실행돼서 스파이더가 출력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낱말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9. 자, 이번에는 KIM하고 IM을 넣어볼게요. 자, KIM. 그 다음에 IM. 자, 우리 아까 해봤듯이 당연히 KIM이 출력되겠죠. 왜냐면 I하고 K하고 비교할 텐데 이 조건에 보니까 당연히 지금 A가 KIM이잖아. A가 KIM인데 얘가 더 알파벳 순서가 뒤에 있으니까 이 조건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또 실행돼서 KIM이 출력될 거예요. 자, 엔터. 자, KIM.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번에는 비슷한 낱말로 보여줄게요. F9. 짜라란. 자, 이번에는 bird하고 알 수 없는 낱말하고, 자, bird하고 BIRE하고 비교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얘는 A로 들어가고 얘는 B로 들어가는데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비교하죠. 자, 이 B하고 B하고 비교해요. 같으니까 다음 거. I하고 I하고 비교해요. 같으니까 다음 거. R하고 R하고 비교해요. 같으니까 다음 거. 그 다음 D하고 E하고 비교하는데 당연히 E가 뒤쪽이니까 자, B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문에 보면 자, B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다면 자, B가 더 크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얘가 실행돼요. 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얘가 실행돼서 B의 값을 출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출력한다는 거죠. BIRE.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엔터. 자, BIRE가 출력됐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는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알파벳 순서로 봤을 때 B에 들어온 문자열이 알파벳 순서로 더 뒤에 있는 것이라면 요를 실행하고 A에 들어온 문자열이 알파벳 순서에서 더 뒤에 있는 것이라면, 큰 것이라면 얘는 실행되지 않고 얘가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실습입니다. 이번에는 문자 변수를 하는 거예요. 문자 변수. 자, 문자 변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문자 변수는 character, C-H-A-R. 자, 변수를 2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값을 입력받으니까 cin. 자, 그러고 나서 알파벳 순서가 뒤쪽인 것을 출력하세요. 자,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데 아까는 문자열이었고 이번엔 문자예요. 자, 문자라서 더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문자는 하나씩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자, char. 자, 그럼 한번 코딩을 같이 해봅시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앞에 걸 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실습. 자, 문자 변수 이용하는 겁니다. 캐릭터. A, B. 자, 변수 2개 만들고 입력은 cin으로 받아서 첫 번째 입력은 A에다 넣고 두 번째 입력은 B에다 넣겠어요. 자, 그 다음에 Cout이 아니죠. 자, 비교를 해봐야 되죠. 알파벳 순서가 뒤쪽인 걸 출력해야 되니까 뒤쪽인 것이 큰 거라 그랬어요. 비교할 때. 자, A, 자, B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알파벳 순서가 뒤쪽이 큰 거니까 뒤쪽인 것을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B를 출력해야 되겠죠. 자, 맞다면 여기 처음이에요. 자, 맞다면 B를 출력해요. 자, 근데 이 조건이 틀리다면 A가 알파벳 순서에서 뒤쪽에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A를 출력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Cout A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A하고 B가 문자가 들어왔는데 B가 더 뒤에 있는 것이라면 얘를 실행할 거고 A가 더 뒤쪽에 있는 알파벳이라면 얘는 거짓이 되니까 얘가 실행될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는 똑같은 알파벳이 들어왔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실행합니다. 자, 따라라란. 자, 이렇게 해서 자, 출력을 해볼게요. 자, A하고 B 하면 자, B 이렇게 하면 자, 어느 것이 알파벳 뒤에 있어? B가 뒤에 있죠? 자, B가 출력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엔터. 자, B가 출력됐죠? 자,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요 A는 요 A로 들어가요. 그 다음 요 B는 이 변수 B에 그 메모리 공간에 B를 넣고 얘는 메모리 공간에 A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메모리 공간을 비교하는 거죠. A가 크니 B가 크니 그랬더니 B가 당연히 A 다음이 B니까 B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true가 돼요. true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B에 들어있던 B를 출력한 거예요. 자, 이 변수 이름이 B이기 때문에 B가 출력되는 거 아니에요. 이 B라는 변수에 B라는 값을 넣기 때문에 B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요? F9. 자, 이번에는 G하고 K를 넣어볼게요. 자, G하고 K. 자, 어느 게 뒤쪽에 있는 거죠? 당연히 G가 뒤쪽에 있는 거지 맨 마지막이니까 이건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당연히 G가 출력이 돼야 돼요. 자, 실행해봅니다. 엔터. 자, 맞죠? 제대로 출력되죠? 코딩은 제대로 됐어요. 자, 또 다시 설명. 자, G는 A로 들어가고 K는 B라는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요. 자, A가 B보다 적으니? 그랬더니 A가 B보다 적지 않죠. 얘가 맨 뒤에 있으니까 얘 더 큰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이니까 여기 실행하지 않아요. 거짓이니까 실행하지 않고
요 내려와서 여기를 실행해줘. 그래서 A의 값이 G였잖아요. 그래서 A의 값 G가 출력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죠? 아까 문자열을 했기 때문에 쉬워요. 자, 만약 문자열이었으면 좀 더 복잡했겠죠? 물론 코딩은 똑같아요. 자, 5번째 실습입니다. 정수형 변수를 2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값부터 차례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값을 2개를 받아야 되니까 int형을 2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2개 만들면 돼요. 그 다음 cin으로 입력받아요. cin으로 입력받고 그 다음에 if문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자, 이 조건이 맞은 경우에는 자, 요 블럭 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값이 큰 거 먼저 출력. 그 다음 두 번째 거 출력. 만약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여기다가 또 cout을 이용해서 큰 것을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뭐 어느 쪽에 또 큰 게 있겠죠? 자, 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하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해봅시다. 자, 5번째 실습합니다. 정수형 변수 2개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A, B. 자, 그 다음 Cin으로 입력받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받은 건 A에, 두 번째 받은 건 B에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으로 비교해야 되죠? 자, A하고 B를 비교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비교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따라 기호를 바꾼 것에 따라서 잘 맞춰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A하고 B하고 비교했는데 B가 더 커요. 자, B가 더 크면 큰 거부터 출력하기로 했으니까 cout에 B를 출력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A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B가 큰 거고 그러니까 큰 거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 걸 출력을 했어요. 자, 만약 이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A가 클 수도 있잖아. 그럼 A부터 출력해야 되겠죠? 자, 조건이 맞지 않으면 else를 실행할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이거. 조건이 맞지 않으면 else를 실행할 거예요. cout. 자, A 값을 먼저 출력해야 되겠죠. 왜? A가 크니까 조건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A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 한 칸 띄고, 그 다음 B를 출력하면 입력받은 것 중에 큰 것부터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실행 F9. 자, 1하고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1하고 2를 넣으면 당연히 2, 1로 출력이 돼야 되겠죠? 짜잔. 자, 2, 1로. 자,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선생님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이 1은 당연히 첫 번째 입력이니까 A로 들어갔을 거고, 요 2는 두 번째 입력이니까 B로 들어갔을 거예요. A하고 B를 비교했어요. 당연히 A가 지금 1이고 B가 2니까 이 조건이 맞잖아요? 조건이 맞으니까 1로 내려와서 여기 실행해요. 얘는 실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조건이 맞기 때문에 큰 수는 당연히 얘죠. B부터 출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A를 출력했어요. 그랬더니 2, 1 이렇게 출력된 거예요. 자, 앞에 걸 잘 이해했으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다른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1하고 2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큰 거부터니까 111 출력하고 20을 출력해야 되겠죠. 자, 엔터. 자, 그대로 111 먼저 출력하고 20을 출력했죠. 자, 프로그램 실행은 순서는 이렇게 되죠. 111은 A로 들어가고 20은 B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비교를 해요. 자, A하고 B를 비교하는데 A가 작다면 여기를 실행하겠지만 지금 A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쭉 내려와서 A가 크니까 A부터 출력하면 되겠네. 그리고 A 출력하고 한 칸 띄고 B 출력하면 이대로 나오는 거죠. 자, 잘 실행되죠?